노승일 씨 나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증인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앞에 증인 신문이 좀 길어져서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증인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네, K스포츠 재단에서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그런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개별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이 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오템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노승일. 앉으십시오. 네. 청구인 네, 대리 이금기 쪽에- 변호사가 신문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신문사항은 많은데요. 30분 정도로 줄이고 묶어서 네. 신문하겠습니다. 그 양측 대리인들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증인 신문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박헌영 증인에서 또 상당 부분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헌영 증인이나 또 기타 종전에 신문하신 내용들,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하신 내용들은 가급적 이렇게 생략하시고 효율적으로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네, 하십시오. 특히 지금 청구인 측의 신문 사항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물어본 걸 그대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중복 필요 없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예.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조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갑제 51호증의 배고 노승일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수신 보시고. 아시죠? 네, 갑제 51호증의 195 노승일 진술조서 제2회 제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갑제 51호증의 373 노승일 진술조서 제3회 제시하겠습니다. 네, 갑제 51호증의 413 노승일 진술조서 제4회 제시하겠습니다. 네, 갑제 51호증의 521 노승일 진술조서 제5회 제시하겠습니다. 네, 갑제 51호증의 869 노승일 진술조서 제6회 제시하겠습니다. 네, 맞으시죠. 네, 갑제 51호증의 148 고영태 진술조서 중 노승일 진술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갑제 51호증의 157 고영태 진술조서 중 노승일 진술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맞으시죠. 네.
네,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사망입니다. 증인은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15년 12월경부터 K스포츠 재단에서 근무했죠?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016년 1월 13일 날 설립됐는데 네네네. 설립되기 전부터 일하지 않았나요? 설립되기 전에 2016년 1월 달 초부터 1월 초경부터. 예, 네.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 그 김필승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네, 네. 안종범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면서 검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적힌 문건을 본 적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사진 찍은 적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증인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문서는 그 저희 재단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예,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2014년 2월 또는 3월경에 고영태가 증인에게 체육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영태는 최순실로부터 사단법인을 만들어 보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단법인 부분도 최순실 씨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은 최순실을 소개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2014년 그 2월 말일경에 청담동 모 카페에서 처음 최순실과 인터뷰를 받습니다. 2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체육 관련 사단법인을 그래서 만들었습니까? 네, 기본 골격은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같은 해 2014년 4월 10일 날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혹시 뭐 사단법인 이름도 정해졌나요? 그 당시? 그때 가칭은 SDT였습니다. 그 스포츠 도네이션 탤런티드라는. 그 당시에 증인이 최순실이나 또는 고영태에게 고용되어서 급여나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한 건가요? 한 것인가요? 당시에 그 고용태로부터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일을 했고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4항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아까 1월이라고 그랬죠. 2016년 1월경부터 증인이 그 K스포츠 재단 관련 일을 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고영태가 체육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증인에게 이력서를 요구해서 증인이 가져다 준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장으로 취업했죠. 네, 맞습니다. 그 증인의 이력서가 누구에게 고영태가 또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혹시 압니까? 예, 당시에 최순실이 이력서를 요구했고 제가 고영태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과 연관된 일이면 알아겠다. 한두 달 만에 또 해고당할 건데 뭐하러 내가 거길 들어가냐. 그래서 고영태가 하는 말이 최순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력서를 건네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과 2016년 12월 말 2015년 12월 말일경에 차원 빌딩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력서에 대한 면접을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방금 한 달 만에 해고될 것인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네, 사단법인 설립할 때 준비할 네. 때 한 달 동안 일하고 최순실로부터 잘린 건가요? 네, 그 2014년도에도 한 달 만에 해고당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제가 2015년 8월달에 코어 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할 때도 제가 독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저한테 나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7항과 28항을 묶어서 하나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전에 독일에 가서 최순실의 일을 도운 적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2015년 7월 말일경에 고영태를 처음 봤고 그리고 고영태가 저한테 독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해 8월 초에 최순실이 갖고 있는 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시 한번 면접을 봤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제가 8월 11일 날 독일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K스포츠 재단에 취업할 때 그 이력서는 이미 최순실은 증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일해본 적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요구한 것은 최순실이 아닌 그 다른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최순실이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부장의 그 이력서가 검증을 받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잘 얘기해서 재단에 입사를 시켜줬으니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잘 일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증인은 청문회에서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증언하시기를 네, 대통령이 태유무 재단 이사장으로 오니까 민정 쪽에서 한 번 더 걸러야 하는 거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이제 그 K스포츠 태권도 시범단을 제가 그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 태권도단 시범단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그 최순실이 이력서를 요구를 했고 제가 그래서 최순실한테 이력서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최순실한테 한 통화 전화를 받았었는데 한 친구는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그런다. 한 친구는 뇌에 그 뇌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의무 기록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걸 보니 검증 부분이 민정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했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당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가는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청와대 쪽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페이지는 생략하고 36항을 좀 줄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네, 저기 사임하게 될 때 그 네, 과정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최순실이 증인에게 정현식을 자를 명분을 찾아보도록 해서 네, 네, 증인이 최순실에게 정현식이 재단 출연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보관한 것 등등을 들어서 보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영태에게 그 문서권을 그 이메일로 전달했고요. 그 문건은 다시 최순실한테 전달됐습니다. 고영태한테 전달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 다에게 전달했다는 네, 것입니까? 그 처음에는 그 구두로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구두로서 말씀드렸고 그 문건을 다시 문자로 해서 고영태한테 보내줬고 그 다음에 고영태가 급하다고 해서 제가 재단에서 제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서 고영태 이메일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증인은 최순실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네네. 그렇게 진술한 바 있거든요. 그런 네, 증인의 맞습니다. 추측인가요? 그 부분은 고영태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생략하고 WK 사무실에서 K스포츠 재단 사업 기획을 하고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항입니다. 여기 갑제 51호증의 196-1 회의록을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 날 있었던 회의인데 알아보시겠죠? 네, 저기 보니까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야간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WK 사무실에서 회장님 고영태, 박헌영이 회의를 한 내용을 기재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증인이 뭐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적은 있지요? 참석하진 않았는데 박헌영 과장이 저한테 문건을 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지시사항 왼쪽에 보면 지시사항, 그다음에 재단 업무 관련, 재단 앤드 TBK, 그다음에 진행 사업 관련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죠 회의록이.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K스포츠 재단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TBK는 WK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WK의 사무실에서 최순실이 주재한 회의에서 K스포츠 재단의 사업에 대한 안건도 있고 또 재단과 WK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를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47항입니다. 2016년 2월 18일자 회의를 기록한 것인데 K스포츠 재단은 1월 13일 날 설립되고 WK는 1월 12일 날 설립되잖아요. 네, 그러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벌써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진행됐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49항입니다. 그날 회의록에도 있는데 최순실이 재단 기금을 1천억 규모까지 늘리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6년 2월 18일 그 회의 날짜에는 K스포츠 재단 출연 약정금 288억 원이 전부 입금된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완전하게 다 288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 말일까지 해서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 다 생략하겠습니다. 포스코 배드민턴 팀 창단 제한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항 갑제 51호증의 196-2를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2월경에 작성된 회의 내용 보고서 표지에 담당 노승일 또 이 결과라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BH 보고 완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증인 글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과라고 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BH는 그 청와대를 뜻하고요. 예, 보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완료했다는 것인가요? BH 보고 완료는 그 당시 이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미팅을 제가 그 포스코하고 미팅을 2월 25일 날 가졌습니다. 2월 25일 날 갖고 난 다음에 WK 사무실에 가서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그리고 재단에 있는 정현식 사무총장 통해서 BH 라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25일 날 제가 이걸 작성을 하고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전달을 하고 정현식 사무총장님으로 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통화를 합니다.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잘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항은 생략하고 그 뒷부분만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이나 박헌영이 최순실의 지시로 포스코의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계획서 또는 제안서 이런 걸 작성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박헌영 과장은 GKL 펜싱 팀을 만들었고요. 저는 포스코에 들어갈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WK 58항입니다. WK의 조성민 대표와 고영태 상무 그리고 증인이 네. 2016년 2월 25일 10시경에 포스코 서울 본사에서 황은영 사장과 서영기 그룹장을 만나서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과 관련해서 미팅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61항입니다. 미팅 이후에 최순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문건 표지였는데 그 뒤에 보면 포스코 미팅 결과 보고서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 거기에 보면 태도란에 네네. 당시 포스코 측이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네, 라고 해서 그 점을 최순실에게 보고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보고 네.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네. 정현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64항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26일 황은영 사장이 조성민 대표에게 또 서영기 그룹장은 증인과 고영태에게 전화해 왔죠. 네, 맞습니다. 서영기 그룹장은 저에게 오후에 전화 왔었습니다. 증인한테도 전화가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사과 전화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증인은 대기업 사장과 간부가 증인과 WK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과 전화를 받은 이후에 증인이 최순실의 지시로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과 펜싱, 태권도를 추가해서 기존의 팀들과 합하는 통합 스포츠단을 네. 설립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기한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최순실 씨가 저에게 지시를 합니다. 포스코 스포츠단 개편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한테 지시를 해서 제가 만들어서 박헌영 과장한테 주고 박헌영 과장이 최종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최순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펜싱, 태권도를 추가해서 통합 스포츠단을 만들고 또 매니지먼트를 블루케이가 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네. 최순실이 지시했다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고 71항도 넘어가겠습니다.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자)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인이 2016년 3월경에 이 기획안을 작성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후보지로 기재되어 있는 하남시 신장동 518 체육용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특정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최순실 씨가 그 특정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안에는 K스포츠 재단과 대한체육회 간 장기 임대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네네. 그 장기 임대 협의 중이라는 그 사실이 사실입니까? 대한체육회에 그 전화를 했을 때에는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저희 재무부장이 이철용 부장이 전화했을 때는 대한체육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보고를 받은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도 이렇게 기재한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이걸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거점들도 있죠. 5대 거점이니까요. 근데 네. 하남시는 처음부터 5대 거점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었지만 네. 나머지 거점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처음엔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지시를 내려서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꾸려 나가는데 K스포츠 재단이 안 됐던 게 시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진행이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사용하고자 해서 하남시가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김종 차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림픽 공원, 그 다음에 무주 태권도원 이렇게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 하남시 관련해서 증인이 독일에 있을 때인 2015년 9월경에 네. 2015년 9월경에 독일에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네, 독일에 저녁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정유라가 네, 할아버지가 하남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뭐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자리였길래 어떤 얘기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때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그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82항입니다. 나머지 거점들 아까 하남시 외에 나머지 거점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지시로 안정범에게 물어보니 정현식 사무총장은 안정범에게 물어보니 안정범이 인천시장 유정복을 소개해서 증인으로 하여금 네. 유정복 시장을 만나보게 했다는데 그런 사실 있어요? 제가 정현식 사무총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 담당자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그분하고 바로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다음 날 바로 잡아서 제가 이제 인천시청을 찾아갔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을 못 만나 뵙고요. 저기 담당자를 만나 뵀습니다. 담당자를. 네네. 2016년 3월 8일 날 누슬리와 WK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죠. 그 제너럴 네. 어그리먼트라는 거 네네. 알고 계시죠? 고용태로부터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그 체결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너럴 어그리먼트에 누슬리가 국내에서 시공하는 체육 시설에 대해서 네. WK의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피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당시에 그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WK 사무실을 들렸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87항입니다. 그 에이전트 비용 5% 부분이 항목이 추가된 것이 처음에는 없었다는데 나중에 추가된 것 그런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네, 박헌영 과장의 말을 통해서 얘기 들었었는데 최순실하고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최순실하고 통화가 그때 변호사가 최철 변호사가 있다고 했었는데 뭐 5%를 넣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예, 그 뒷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롯데그룹에 75억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90우량을 묻겠습니다. 정현식이 2016년 3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소진세 사장을 만나서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지원 요청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당시에 저는 롯데그룹에 가는지는 몰랐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헌영 과장하고 그날 재단에서 같이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박헌영 과장이 좀 늦는 바람에 정현식 사무총장이 좀 약간 투덜투덜 대시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오늘 롯데에서 미팅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3월 28일경에 그 재단과 WK의 사업 진행 현황에 가면은 그때는 롯데와 후원 가능 금액을 타진 중인데 약 35억 원 건설비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월 9일자에는 롯데에서 75억 원을 기부하기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롯데에서 돈이 70억 가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이제 고용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3월 8일자. 3월 28일자.
3월 28일자에는 증인이 그 프로젝트에 보면 네. 정 노승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모니터 보시다시피. 그래서 네. 증인이 담당했던 거 아닙니까? 롯데 거는 저하고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고요. 롯데 거는 박헌영 과장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렇게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이라고 하는 건 5대 거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네, 맞습니다. 예. 네. 97항을 묻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97항. 98항부터는 좀 묶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로부터 75억을 지원받고 70억 원을 지원받았다가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반환하기 시작해서 예. 단 3, 4일 만에 70억 원 전액을 다 반환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반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이 증인에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라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지요. 예, 저희는 월요일 주간회의를 합니다. 그 주간회의 자리에서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철영 부장에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롯데에서 받은 후원금은 다시 오늘서부터 순차적으로 빨리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좀 돌려줘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용 부장이 재무부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장한테 하는 말을 증인이 들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서 예, 지시를 내리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 증인이 그래서 고영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네네.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확인해 본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증인도 들었습니까? 확인한 내용은 고영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영태가 롯데가 문제가 많은 무슨 것 말을 같다. 들었죠? 예, 롯데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 돌려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런 표현은 없었나요? 고영태로부터 들은 말 중에 네. 롯데 상황이 악화돼서 돈을 안 돌려주지 않으면 엉겨붙을 수 있다. 네네. 안종범 수석이 지시한 대로 돈을 돌려줘라라고 최순실이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 말도 들었습니다. 고영태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증인이나 몇몇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뜻있게 잘 쓰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혹시 뭐 증인이 했나요? 아니면 제가 했습니다. 증인- 이철용 부장이. 예. 고영태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박헌영도 그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고요. 제가 고영태하고 이철용 부장한테 얘기했을 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얘기한 겁니다. 따로. 예, 예. 고영태하고는 제가 통화로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106, 107, 108 다 생략하고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현식 사무총장이 네. 안종범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네. 또 고영태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확인한 뒤에 네네. 곧바로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까? 곧바로는 못 돌려줬고요. 그 각 기업마다 후원 기업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롯데면 롯데가 아니라 롯데의 그 계열사들한테 이철용 부장이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왜 돌려주냐 이거를 자기네들도 힘들게 이사회 거쳐서 줬는데 이 돈을 받게 되면 또 이사회를 거치고 또 절차가 좀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철용 부장이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다 보니 마지막에 제 기억으로는 6월 13일 같습니다. 6월 13일 마지막에 두 건이 45억짜리인가 거기하고 어디 한 건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줬는데 당시에 이제 롯데 압수수색 이 이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증인도 힘드실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지금 계속 검찰, 법원, 헌재 이걸 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은 왜 물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소추 사유랑 지금 반환된 거 핵심만 물으시면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여러 번 증언한 거를 또 묻고 자, 좀 네. 다 빼십시오 이제. 줄이겠습니다. 예.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추 사유랑 관계되는 것만 한두 가지만 더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 SK 지원에 대해서도 다 생략하고요. 114항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SK에 80억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SK 박영춘 전무팀과 협의 중이고 괄호 네. 안에 현재 박재희 지사장이 보낸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런 기재가 있는데요. 네네. 혹시 박재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재희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외환은행의 법인장이었던 이상화 법인장이
코어 스포츠 대표로 추천해 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박재희라는 사람을 만나 뵙지도 못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축구공 기증 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그 축구공 아프리카 순방시 축구공 3만 개를 기증하는 사업은 증인이 제안한 것이죠. 예,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고를 새기는 것, 그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로고를 새기는 것에 대해서 네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기업 로고가 들어가지 않는 거, 들어가는 걸 원치 않은 기업도 있다라고 해서 네네. 반대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음, 20쪽의 독일 코레 스포츠법인 설립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항입니다. 증인이 그 독일로 출국하게 된 것은 2015년 8월 11일인데 네. 그로부터 한 열흘 전인 7월 30일경에 고용태의 제안을 받고 네. 출국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불과 열흘 만에 출국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출국한 것은 예.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삼성 측에서 삼성하고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회사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래야 한다고 당연하게. 고용태로부터 들어서 서둘러서 간 것입니까? 고용태도 그랬고요. 예. 최순실도 그랬습니다. 예. K스포츠 클럽 관련해서는 모두 다 생략하겠습니다. 어, 139항 관련해 가지고 373-3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이 서류 뭐 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제출한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141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트잇에 붙여진 상태로 아마 복사가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원 방안이라는 글씨인가요? 혹시 이 글씨는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지원 방안 안 이거는 그 최순실 씨 글씨입니다. 혹시 최근에 증인이 검찰에 이런 내용의 지시 또는 뭐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을 제출한 적이 있죠? 예, 제출한 적이 있고 제가 오늘 또 두 건의 포스트잇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순실 씨로부터 독일 가기 전에 지시 받았던 내용을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고하는 문건인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건인데 여기에도 K스포츠 재단과 더 블루K가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용태도 박헌영도 다 깜짝 놀란 게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블루K가 컨설팅 회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창단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입니다. 159번 밑에 51호증에 413-3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 멕시코 순방 관련한 일정표 같은 것인데요.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최순실로부터 받았던 그 문건이고요. 이 문건에 보시면은 K스포츠 재단이 그 다음에 변경돼 그 전은 K스포츠 재단 자리에 K타이거즈가 있었습니다. 네. 예. 161항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 중에 K스포츠 재단이 시범 공연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그 K 타이거즈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K 타이거즈 부분이 빠지고 저희가 이제 K 스포츠 재단이 들어갔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메모나 네. 뭐 낙서라고 할까요?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 특히 그 K 스포츠 재단 시범 공연 시간이 6분에서 15분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네네.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누가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저에게 최순실이 저에게 그 설명해 주면서 메모해줬던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네, 펜으로 메모해 가면서 네, 네. 설명해 준 거다 이 네, 말인가요? 네.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포스트잇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그 최순실 씨가 메모해 준 부분입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27쪽에 176항 한번 묻겠습니다. 177항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혹시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 문서를 스캔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스캐너? 스캔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 복합기가 네,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증인이나 혹시 다른 직원들이 최순실의 지시로 어떤 문서를 스캔해서 네, 네. 최순실의 컴퓨터나 노트북에 올린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이런 문건을 줄 때도 어디선가 받아 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복사를 해서 저희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스포츠 전면 개편 방안을 보시면 그 옆에 우측 상단에 포스트잇 가려져 있고 또 BH 생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교문수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요. 184항 묻겠습니다. 이영선 아시죠?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묻지 않겠습니다. 네. 증인이 독일에 있을 때 네. 최순실 씨가 그 대통령의 방미 페스티벌 관련 문건을 보고 있는 것을 네. 본 적이 있나요? 네, 제 컴퓨터를 사용하셨었는데요. 제 컴퓨터에서 그걸 보셨고 제가 지나가면서 제 컴퓨터를 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그 자리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그 문건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증인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네. 있는 것을 증인이 슬쩍 본 건데 네네. 뭐 훔쳐본 건가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겁니다. 그런데도 예, 예. 면박을 당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예.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왜 남의 거를 함부로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상에 없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혹시 증인은 이 최순실로부터 청와대 뭐 업무 수첩 또는 뭐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첩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다이어리하고 조그만 수첩을 받았습니다. 2개를 받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한 가지만. 네. 이거 백정제 114-6 정제 51호증에 729입니다. 이게 더 블루케이 회사 소개서 같은데요. 혹시 증인 네네. 알아보시겠어요? 예, 이런 문건 비슷한 거 봤습니다. 증인이 만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뭐 제가 만든 문서는 아닙니다. 예. 아까 증인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들어서. 예.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네. 퇴임한 이후에 네.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네네. 옮겨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고영태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렇게 해도 이제 상상 그 부분은 추론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때도 하태경 의원님께도 그냥 그거는 고영태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쪽에서는 반대신문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최대한 줄여가지고 네. 네, 주신문도 예. 많이 생략하셨으니까 40분 주신문 내로 범위 내에서 한번 신문하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증인 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증인은 양심적 내부 고발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던데 맞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증인 보고 양심적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양심적 내부 고발자.
형사적으로도 뭐 별 네. 문제는 처벌받고 특히 구속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의미겠죠. 아, 이거를 고발을 하면서 나는 구속을 안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이신가요? 양심적 내부 고발자. 저는 지금도 제가 국민들께 박수를 받는 게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라리 손가락질 받는 게 더 편한 사람이고요. 또한 최순실과 연관돼서 일을 한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처벌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조사받은 다음 고용태에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고용태 검찰에 조사받을 때 거의 대부분 함께 갔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같이 갑니까? 특별한 이유라는 기보다도 검찰에서 고영태에게 질문했던 부분과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고영태는 재단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재단 일을 알고 하다 보니 검찰에서 같이 부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검찰에서 뭘 물을지 증인이 어떻게 한다고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검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찰에 가실 때 네, 검찰에서 이렇게 같이 오시라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두 분이 그런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자발적으로 같이 가신 겁니까? 자발적으로 간 건 없습니다. 그럼 답변이 검찰에서 되셨습니까? 요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서를 받다가 제가 이제 조서를 받다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 부분은 고영태가 알 것 같습니다 하면은 고영태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 고영태한테 이제 전화로 이제 검사님이 설명 듣다가 그러면 고영태 씨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영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고용태는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 왜 그동안 안 나왔냐 뭐 그러니까 제가 한 진술로 인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고용태가 좀 원하지 않는데 좀 증인이 억지로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자기는 뭐 수사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 부분은 뭐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7일 고용태가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카니발 승합차에 이 사건 증거를 잔뜩 실어 갖고 가서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증거도 증인도 다 같이 함께 수집한 거죠. 그 자료는 그리고- 고영태 건 고영태 거고요. 제 건 제 겁니다. 그 제 고영태가 제게 뭐가 있는지 몰랐었고 하여튼 같이 저도 같이 고영태가 제출했죠. 갖고 있는지 모르는 뭐가 문제였어요. 같이 제출한 거는 맞죠. 같이 제출한 게 아니고 그건 고영태 거기 때문에 고영태가 태국에서 들어오는 날 제가 고영태를 대리러 인천공항에 갔고요. 고영태 차량이 제 그 부모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으로 다시 데려와서 오산에서 카니발 차량을 다시 넘겨준 겁니다. 고용태하고 일단 나오겠지만 유상형하고 다 한 체대 구호학번 동기죠. 네, 맞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지내왔습니까? 대학 졸업 이후에 그 고영태하고는 가끔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고요. 만난 거는 2014년 2월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2014년 2월 말. 네, 맞습니다. 유상형은 유상형도 2014년 2월 말경에 사단법인을 통해서 고영태한테 그 소개를 받습니다. 누굴 통해서? 고영태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유상형이 찬체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상형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라 그때 당시에 처음 본 한 겁니다.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모르는 친구도 있는가 봐요. 저희 학교가 200명밖에 안 됩니까? 2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몇백 명 안 되던데 한 체대. 이런 엘리트 체육인 한 학년만 200명입니다. 글쎄 한 학년이 200명인데 이제 모르는 네네. 사람이 있었네요. 유상형은 엘리트 체육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학과 알아요. 학생입니다. 체육인은 아니에요. 네, 일반학과 학생입니다. 알아요. 예. 네. 2-1 생략하고 2-2도 생략하겠습니다. 2-3 증인은 언제 그 최서원 씨가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처음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되고요. 제가 고영태한테 물어봅니다.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최 목사 딸이라고 얘기해 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어디 보니까 고영태는 최서원이 실세인데 최서원한테는 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런 말도 했습니까? 그런 말은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2-5 생략하고 2-6 뭐 7 다 생략하고 2-8도 생략하고 2-9도 생략하고 10 생략 쭉 생략하겠습니다.
12랑 다 생략하고 차은택 씨하고 고용계약 설립한 거 아십니까? 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3, 14, 15, 16 다 생략하겠습니다. 17항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고영태가 2014년 10월인지 하여튼 12월 이전에 최서원 씨의 그 봉원사 사무실에서 최서원이 그 관련된 문서를 잔뜩 가져갔거든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2014년 12월 달에는 저는 구리 농수산물시장에서 새벽에 생선 날 때였습니다. 네. 이 고영태가 2014년 12월 경에 김수현이랑 같이 저 TV조선 이진동 기자한테 그 CCTV 자료하고 그 문서 제보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제보한 건 모릅니다. 모른다. 네네. 증인은 제가 그 부분은 김수현이로부터 9월 달쯤에 얘기를 듣습니다. 언제 9월? 2016년 9월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 9월에 네네. 말 들었다. 네네. 증인은 2015년 8월 11일 날 독일 갔다가 11월 30일 귀국한 일 있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먹고 잤어요? 독일 가가지고 독일 넉 달 가까이 됐는데. 네, 비블리스 예가호프 마장에서 먹고 잤습니다. 네? 독일 비블리스 예가호프 마장에서 먹고 잤습니다. 마장에서. 네네. 이 증인은 2015년경 고영태가 독일 가서 최소원 회장의 코어 스포츠 설립 도와서 일해볼 거 제안해서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코어 스포츠를 도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도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뭘 도왔어요?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그래서 갔고요. 가서 한 일은 법인 설립, 코어 스포츠 설립하고 그 다음에 코어 스포츠가 그 당시에 회사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찾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묵을 호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러 다녔습니다. 증인 독일어 못 하시잖아요. 그 질문을 이경재 변호사님도 하셨는데요. 네. 독일 가면 한인 부동산 한인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한 8분 계시고요. 통역을 통해서 했어요. 한인분입니다. 한국인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박승관 변호사도 한국인입니다. 예. 그 무렵 고영태는 2015년 8월 20일경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3 건물 5층에 코어플랜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코어 스포츠하고 코어플랜이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최순실의 지시로 그렇게 만들었고 네, 알았습니다. 고영태는 독일에 와서 코어 스포츠하고 이제 박원호 원장하고 최순실하고 얘기를 해보니 체육인재 육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은 들어와서 코어 플랜을 바로 없앱니다. 제가 여쭤볼 테니까 좀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코어 스포츠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최서원이 국내 승마 유망주 훈련시킨다는 목적으로 코어 스포츠 인수해서 현지 박승관 변호사 대표이사로 앉히고 뭐 한국에서 국내 승마 유망주 독일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코어 플랜 설립했다 이렇게 증인은 그런 목적으로 코어 플랜이 네, 설립된 거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코어 플랜은 정부에 관계된 광고를 만드는 회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 일인데 2014년 연말에 최소원하고 고영태가 아주 크게 싸워가지고 사이가 대단히 안 좋아진 사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보시기에 두 사람 사이 괜찮았습니까? 두 사람 관계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지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계가 괜찮느냐고요. 그때 당시에도 뭐 관계는 뭐 나쁘고 좋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과 직원 관계였으니까는. 2015년 7월 23일 날 독일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최순실 고영태 같이 타고 들어오던데. 2015년 7월 23일이요. 네. 저는 2015년 7월 아니, 말일경에 고영태를 만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은 처음 합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예. 2-24 생략하고 2-25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증인은 최서원 씨가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인연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데 증인이 연락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서원과 고영태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2014년 연말 싸워가지고 그때 네. 사이가 틀어지는 건데 증인은 증인의 사업을 그런 최서원의 대통령과의 인연을 어떤 사업에 연결시켜 보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이렇게 같이
코어 스포츠 이렇게 설립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4년 말일날 그 고용태와 최순실의 사이가 뭐 나빴다 좋았다 그건 전혀 모르고요. 고용태 얘기로는 저를 연결시켜 준 게 다시 최순실이 찾아와서 대통령 가방을 부탁하면서 독일 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태는 검찰에서 독일에서 대한승마협회 박원호 만났는데 회사 운영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기에 국내 귀국한 후 코어플랜 폐업했다고 진술했던데 네, 맞습니다. 박원호와 뭐 고영태와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 증인이 알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영태가요. 그러니까 영태는 이거를 잘하면 승마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올림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원호 원장은 그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박원호는 그렇게 해서 금메달 못 단다. 네네. 그 2-27항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선은 이제 독일에서 회사 설립해가지고 고영태를 이제 매니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독일에서 살라고 이제 살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증인도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2015년 8월 11일 독일 간 이유가 독일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독일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예. 같이 그 사업하면서 그냥 같이 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그 삶이 2014년 2월 달에 2014년 4월 달에 제가 최순실한테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 증권회사 다니다가 다른 증권사로 이직을 하려고 했던 중간에 그 최순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를 당하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이직을 못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년 몇 개월간에 정말 야인 생활을 해요. 하루에 2-3시간 자는 그런 스케줄로 돈을 벌어요. 그래도 벌어도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가지고 있는 채무는 많고 돈은 못 벌고 몸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데를 이민을 가보자 가볼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넉 달 가까이 있었네요. 예. 자, K스포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고용태로부터 언제쯤 들었어요? 2015년 12월 달에 얘기를 듣습니다. 2015년 12월. 예, 그 이력서 요청하면서 그때 얘기를 듣습니다. WK 만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는 언제 들었어요? WK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네. 최순실 회장이 최순실 씨가 차은병원에서 저한테 그 재단 입사시켜 줬으니까 가서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서 나도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드는데 재단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과 시간에 와서 자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죠. WK 회사를 설립하는 해서 WK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네.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최순실 아이디어, 고영태 아이디어예요? 당연히 그 부분은 최순실 아이디어겠죠. 최순실 아이디어다. 네. 왜 설립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설립해서 돈을 벌려고 그랬겠죠. 저는 지금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뭐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구조가 플레이그라운드가 미르를 지배하고 나중에 블루K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블루K는 추측이니까 그만합시다. 그거는. 아니 그 2월 달에 최순실 씨가 회의하자고 해서 갔더니 아까 전에 보여주신 WK가 해야 될 일, 재단이 해야 될 일, WK와 재단이 협업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판도 또 최순실 판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456 합쳐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WK에 조성민 대표가 있었는데 네. 조성민은 체육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몰라요. 최순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조성민은 체육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몰라서 WK는 고영태가 거의 도맡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고영태나 아니면 혹시 증인과 같이 이렇게 WK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WK의 그 최순실 씨는 김종 전 문체부 전 2차관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부 정책이 또 WK 사무실로 내려왔고
그 부분이 또 재단까지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유상영 주식회사 예상 잘 알지요. 예상을 그 만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인 등기부등본 좀 보세요. 이거 좀 켜주세요. 유상영은 증인과 노승일 아니요 증인과 저 고영태 한 체대 친구고 유상영이 1월 21일 날 이렇게 예상 차려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상이 만들어진 거는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그 K스포츠 미르 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 예상이 어떤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유상영은 알았죠. 이 당시에는 유상영이 몰랐죠.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아, 설립한다는 건 알았는데 예상이라는 이름을 몰랐다. 예상이나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제가 독일에서 와서 고영태 사무실에서 잠깐 있을 때 유상영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상을 차린다. 예, 예. 회사를 자기가 만들 것이라고 차리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 지도를 보면 알지만 1.25km밖에 안 돼요. 걸어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 있는 것도 알죠? 그거는 요번에 이 예상이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3-8, 9, 10, 11, 12 까지 생략하고 유상영이 예상 회사 차린 건 최서원과는 아무 관련 없죠. 왜 관련 없습니다. 예. 예상 차리는 거는 누가 차린 걸까? 예상영이 먼저 이렇게 유상영이가 먼저 만들겠다고 먼저 이렇게 같이 사업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고충이나 고영태가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유상영을 불러서 여쭤보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3-15 생략하겠습니다. 3-16 유상영은 진행 사업으로 뉴슬리 활용 스포츠 문화 콘텐츠 기획을 재단 지원 사업으로 또 그 재단 지원 사업으로 가이드로나 리오올림픽 응원 단계 K스포츠 클럽 설립 이런 거를 기재했는데 유상영이가 아주 그 K스포츠 뭐 이런 아주 관련된 일을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이건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자, 3-17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물어봤습니다. 3-18은 유상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영태, 박헌영에게 제공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서로 회의도 하는 일종의 사업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유상영하고 친하지를 않아가지고요.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릅니다. 유상영하고도 제가 재단 들어와서 유상영하고 통화한 게 딱 2번 있었고요. 예. 박헌영이 자신이 기획하는 대부분의 기획안을 유상영, 김수현이 서포트해 주었고 SK 건도 유상영, 김수현이 도와주었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자, 3-2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3-21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요, 이 최서원을 이용해 가지고 재단법인 K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K스포츠 관련 사업을 할 생각으로 WK 예상 이런 회사 차려놓고 유상영, 김수영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일을 한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입장이 최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청와대를 어떻게 알아서 청와대를 움직이고 그다음 문체부를 어떻게 알아서 문체부의 정책 사업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최순실은 직원들을 대할 때 음식점에 놓여져 있는 이쑤시개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3-26 물어보겠습니다. 박헌영은 K스포츠 직원이에요? WK 직원이에요? 박헌영은 K스포츠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WK는 거의 매일 가서 일을 했죠? 밤늦게까지. 매일같이는 아니고요. 횟수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영 씨가 매일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안 갔어요? 저는 2월 달에 고영태한테 얘기하고 최순실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저는 얘기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저는 WK 회의와 그다음에 업무 지시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WK 직원 아세요? 누구 있는지? WK 직원은 대표, 고영태, 전지영 셋이죠? 네, 맞습니다. 그 누가 일을 해요? 거기에?
말씀하셨다시피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청와대 문건에 경영 컨설팅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까? 누가 일을 문서를 만들고 이런 기획을 누가 하느냐 이런. 지시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고요. 네, 최순실 이런- 씨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하면 네. 초반에는 박헌영과 저희가 같이 동시에 같이 만들었지만 만들었죠. 둘이. 저는 이제 안 한다고 나오고 주로 박헌영이 문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뭐 다 물어본 거니까 쭉 다 생략했어. 하여튼 3-34 간단하게 이거 그더 블루케이 사무실에 박헌영 과장 책상까지 있었던 건 알죠? 박헌영 과장의 전용 책상이 아니고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책상이 놓여졌는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헌영 과장이 거기 책상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남직원이라고 돼 있는 자리에 증인도 가끔 이랬죠.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그 남직원이라고 돼 있는 자리에 증인도 가끔 이랬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업무를 봤습니다. 네. 33-37, 38, 39, 40, 41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3-43 재단법인 K스포츠에는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이사, 주종미 이사, 김기청 감사, 정현식 사무총장, 또 증인 강사민, 박주영, 이철용 부장, 박헌영 과장, 장선정 대리 이래 있었죠. 네, 맞습니다. 3-46으로 보세요. 고용태는 K스포츠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죠. 어떤 거요? 고용태는 K스포츠에서는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고 네, 맞습니다. 있죠. 예. 네. 3-48 K스포츠에서 이렇게 업무 관련 자금 집행 요 누구까지 결제받는가 그런 위임 정결 규정이 있겠죠. 네, 정결 규정은 이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만들면 원래는 누구 결제 받아야 돼요? 이사장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일부는 이사장님도 있고 일부는 또 총장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정동춘 전 이사장 들어오고 나서 그 이사장까지 결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월급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저는 38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87만 원? 네. 3-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뭐 61 다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3-62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하신 거를 보면은 정동구 이사장은 용역비 그 7억 원, 3억 원, 4억 원 두 건에서 7억 얼마 안 준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최순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고, 또 김필승 감사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450만 원 뭐 쓰고 그래가지고 내보냈고, 근데 정현식은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가지고 은행 이자가 금리가 좀 싼 은행 놔두고 좀 높은 데 놔두고 싼 데다 예금하고 뭐 이래서 최소원한테 얘기해서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맞습니까? 제가 내보낸 건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증인이 그럼 최소원 씨한테 이런 이유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은 맞아요? 제가 먼저 고용태한테 재단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현식 사무총장의 이러한 부분 그런 걸 이제 고용태한테 얘기했고 고용태가 이제 최순실한테 얘기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증인은 부장인데 그 임원들을 그렇게 내보내셔서 되겠어요? 제가 이사장, 내보낸 게 이사, 아닙니다. 감사 이렇게 됐는데 제가 내보낸 게 아닙니다. 증인이 내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3-64, 65, 66, 67 뭐 다 했으니까 다 67, 68, 69도 뭐 다 했으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3-71부터 75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드는 적 있죠. 증인 집에서 발견된 건데, 그렇죠? 이런 거 정부 사무총장이 추진해야 할 일 뭐 이러면서 무슨 사업은 정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누가 처음에는 그 조성민 대표가 폼을 기초안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헌영 과장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최순실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 그 산발되어 있는 업무들을 잘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를 정해서 그 다음에 그 정리를 잘 해놔라. 그래서 매번 회의할 때 이 자료를 갖고 가서 이건 누구한테 맡겼지, 이건 누구한테 맡겼지, 이건 누구한테 맡겼지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 씨도 보여주면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이게 WK하고 K스포츠 사람하고 막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정이 K스포츠고 어느 건 WK고 또 어떤 거는 과장이 정이고 저 사장이 부고 이런 뭐 디테일하게 다 저 최순실 씨가 시켰어요. 네. 이 부분은 다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요. 아니 정부까지 다 시켰느냐고요. 네. 정부. 네. 아, 정부 누가 정으로 하고 누가 부로 하고 누가 부까지 이거 예, 다 예. 그거는 이제 최순실 최순실 씨가 씨가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 정해주죠. 이 부분은 뭐 박헌영 과장이, 이 부분은 노승일이, 이 부분은 조성민이, 이 부분은 뭐 고영태가 이렇게 이제 나눠놨던 거죠. 예, 뭐 모른다 그러니까 쭉 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3-87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청문회에서 네. 최서원 씨 노트북에서 파일 다운받고 최서원이 뭐 증인 컴퓨터에서 파일 그 넣어놓은 게 있어 그 다운받고 이런 증언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프린트해서 갖고 왔습니다. 언제 때요 그게? 이 부분은 2015년 9월로 제가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2015년 9월. 네네. 왜 다운받았어요? 문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문건이 있었고 그래서 다운받게 됐습니다. 그때 네. 국회에서 증언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한 건 문건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왜 한 건만 그렇게 다운받았어요? 한 건은 최순실 노트북에서 한 건이고요. 최순실이 그 컴퓨터를 쓰면서 제 컴퓨터에서 받았던 거 한 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건입니다. 그때 백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는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두 개를 따로따로인데 그거를 그냥 컴퓨터로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이거 해서 약점 잡아가지고 어떻게 뭘 하려고 뭐 다운받은 건 아니에요? 저는 누구의 약점을 잡아서 뭐를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의 문서 이렇게 몰래 다운받는 게 남의 문서 몰래 다운받는 거 보통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쉽지 근데 않죠. 이 문건을 제가 정리하다가 보니 노트북에서 포항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노트북에 포항이라는 폴더가 휴지통에 들어가 있었어요. 휴지통 폴더에.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 포항이라고 적혀 있었고 포항을 클릭해 보니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게 된 겁니다. 3-92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문체부 최철 정책보좌관 알고 있죠? 고영태가 있었던 사무실에서 2015년 12월 달에 약 2번 정도 본 걸로 기억합니다. 몇 월이요? 2015년 12월. 2015년 12월. 네네. 최철로부터도 문화체육부 내부 자료나 정보 많이 입수했죠? 저는 최철하고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던 사이지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최철이 최서원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4-1 생략하고 2, 3 다 생략하고 4 생략, 5 생략, 6, 7, 8, 9, 10, 뭐 11, 12 다 생략하는데 뭐 묶어서 하는 법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저쪽에서도 보여줬던데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네. 또 뭐 K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이런 거 작성한 일 있죠. 그 부분은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 방안은 그 전에 이제 그 박헌영 과장이 문서를 작성했고요. 설립 전에. 네, 그리고 저는 5대 거점에 대해서 그거를 문서를 만들었었고요. 예. 근데 그 부분도 5대 거점도 최순실 씨가 1월달에 저희한테 그걸 이렇게 뭐가 진행될 거니 이렇게 만들어봐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3월달에 청와대에서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 방안이라고 해서 VIP께서 지시하신 일에서 이 결제 라인을 탄 문서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결정을 됐으니 재단은 이렇게 준비하고 WK는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죠. 저희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4-17까지 쭉 생략하고 18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역계약서 3억짜리 4억짜리 2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돈을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았어요? 제가 그 부분은 김필승 이사님하고 이촌영 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WK는 그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최순실 씨가 뭐라고 WK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를 받아서 외주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부장이 저 증인은 부장인데 뭐 네. 그런 이렇게 중요한 것까지 그냥 윗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서 받아라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는 재단이 잘못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재단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증인은 꼭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인가요? 업무 스타일이? 네, 맞습니다. 4-21, 22, 23번 이거 물어볼게요. 박헌영한테 야 너 그거 왜 만드느냐? 그거 너 니네 그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질책은 하진 않았어요? 박헌영한테 그런 질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안 했어요? 네, 아 질책은 안 했고. 네, 네. 그다음에 4-26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포스코 포스코 이제 저 배드민턴 팀 창단하는 문제로 몇 번 찾아갔다가 향후 포스코 스포츠 사업 개편안 제안을 만드는 적 있죠. 네. 그거 증인님한테 기획한 거죠. 제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누가 기획했어요? 지시는 최순실이 내렸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만들고 박헌영 과장한테 줬고 박헌영 과장이 다시 만들어서 최순실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지검 그 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포스트잇 5장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순실이 그걸 포스코는 스포츠클럽 어떻게 개편하라는 거기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했던 게 포스트잇 제출 내용입니다. 나머지도 뭐 쭉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생략하고 4-42 한번 물어볼게요. 누슬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 스위스 누슬리사하고 WK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죠. 네, 44 물어보겠습니다. 4-44. 조성민은 누슬리는 박헌영이 섭외온 회사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유상영이 그 사업 계획을 보면 이 누슬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유상영이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저는 당시에 그 박헌영 과장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똑같이 박헌영 과장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4- 이제 누슬리 사업은 왜 실행이 되지 못했을까요? 4-45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슬리 사업이 왜 실행이 되지 못했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만약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뉴슬리 사업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헌영이 좋은 사업이네, 그렇죠? 네? 박헌영이 좋은 사업이에요. 박헌영이 섭외원에 박헌영이 좋은 사업이 아니라 최순실이 좋은 사업이죠. 네. 그다음에 쭉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 4-56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롯데그룹 이석환 상무 만난 적이 있어요. 3월 17일 날은 이제 조성민하고 이제 다른 사람 같고 3월 22일 날은 박헌영 고용태가 찾아갔는데 그 고용태는 거기서 고민우라고 그랬대요. 평소 고민우라고도 그럽니까? 고민우라고 명함은 만들었었습니다. 명함의 타이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상무라고 돼 있었던 걸로 아니, 알고 있습니다. 더 블루케이 상무 고민우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 부분도 최순실이 지시를 해서 고민우라고 명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영태한테 물어봤더니 왜 너는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이름을 좋은 이름을 두고 왜 고민우라고 왜 파고 다녔냐 했더니 최순실 왈 고영태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영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니 같이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름을 하나 다른 걸 만들어서 명함을 갖고 다녀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고영태한테 들은 겁니다.
근데 하여튼 WK 상무 고용태도 있고 WK 상무 고민우도 있고 이렇게 명함이 두 개를 갖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로부터 이제 70억을 받았다가 70억을 또 돌려준 일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거기 관해서 뭐 다른 거 다 확인이 됐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한테. 이게 이제 그 70억 받는 게 이제 그 하남시에 있는 대한체육회 부지 장기 임대해서 이제 뭐 체육시설 만들어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확인을 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 이철영 부장이 그거 안 된다고 좀 통합 작업 있고 그래서 좀 여기에서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현식 이철영은 그 증인도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롯데에서 들어온 70억 플러스 재단이 갖고 있는 280억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하고 포함해서 그 스포츠 센터를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 물건지를 물색해보라고 합니다. 재단이 스포츠 재단인데 스포츠 센터도 없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롯데에서 받은 70억과 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합쳐서 스포츠 센터를 하나 인수해라. 그렇게 최순실이 또 지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철영 부장도 본인이 아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스포츠 센터 물건지를 알아봤었고 고용태도 스포츠 센터 물건지를 또 알아봤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그 말씀하신 게 70억 들어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범 아까 안정범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안정범, 최서원 또 정동춘 뭐 이런 사람들이 70억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 안정범 수석으로부터 정현식 네네. 사무총장이 전화를 받고 그걸 이제 이철영 부장한테 지시를 하죠. 그 증인은 또 돌려주지 말자 그랬죠. 네, 왜 그 회사 정책인데 왜 그 증인이 뭐 돌려주자 말자 그래요? 힘들게 받은 돈인데 저는 그 돈이 어떻게 받은 힘들게 거예요? 받은 돈인데. 예, 힘들게 재단 그 출연한다는 게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단 1원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70억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을 잘 뜻대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철영 부장이 알아보니까 거기 저 장기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단된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헌영이 그 이철영한테 70억 들어온다. 저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헌영은 이거 불가능한 거 알면서 70억을 이렇게 받은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 이철용 부장의 생각은 저도 그렇고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남 부지가 70억 원은 무슨 자금이었냐면요. 하남 부지 대한체육회 하남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최순실의 가정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최순실은 하남 부지를 대한체육회의 하남 부지를 장기 임대를 받고 그 위에 건설을 해야 되니 건설 비용을 70억을 롯데건설로부터 받고 그 전에 롯데건설 전에 부영한테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부영한테 받으려고 그랬고 부영의 세금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롯데로 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와서 건축이 될 줄 알았고 저희도 이 부분이 하남시 땅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합병이 되면서 이 부분이 그쪽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아니 땅이 확보가 돼야지. 근데 뭐 제가 짓든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든지 해야지. 이거예요. 어떻게 그 다들 포기했는데 어떻게 70억이 들어왔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최순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최순실이니까 네. 가능했다. 최순실이니까 70억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박헌영은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70억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박헌영은요 이철영으로부터 이게 장기 임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렇죠? 알면서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불가능한 거를. 그 부분은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는 게 알겠습니다.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알겠습니다. 왜 SK를 가라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롯데를 가라 그랬는지. 4-72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지시했다고 그러는 내용 중에 뭐 롯데로부터 70억 어렵게 받았는데 또 돌려주라 그러고 SK 인재 육성한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 끝에 30억 얘기 다 됐는데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부영 또 70억 저 세부조사 무마하면 주겠다 그러는데 또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포스코에 뭐 저 배드민턴 팀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 내용 자체가 무리가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다고. 최선원이 다 이렇게 또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다 최선원이 반대를 해서 하나도 실행이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가장 명확한 거는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명확하고요. SK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SK 부분은 SK에 가서 80억을 요청을 했는데 SK가 금액도 많다. 30억으로 줄이자. 그리고 비대그로 바로 송금을 원했는데 SK 쪽에서 SK에서 비대그로 바로 송금을 원했던 거는 최순실 그림인데 SK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80억에서 30억으로 내리고 30억이 재단으로 추가 출연해주고 그러면 재단에서 알아서 비대그로 보내줘라 이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구조가 다이렉트 구조가 아닌 한번 재단을 넘어가서 받는 구조니까 금액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상하니까 받지 마라 이렇게 된 거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안 받는 기로 됐어요. 예. 예. 그 어렵게 돈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증인 말대로. 정 변호사님, 네. 그렇죠. 자, 사실만 물어보십시다. 이 사실은 여러 번 나온 건데 증인한테 자꾸 의견 묻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만 더 확인하시죠. 5-123 생략하고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최서원으로부터 무조건 지시받고 뭐 일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최서원하고 증인이나 고영태 또 다른 직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는 없었어요? 의견이 다른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재단 내부에서 무조건 그냥 하라고 재단 그러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널 연구연구소나 그 WK에서 요청한 7억, 4억짜리, 3억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단 내부에서 김필승 이사님하고 이철용 부장님한테 도움을 청했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WK에서 지금 하고 있다. 예. 5-5 뭐 박헌영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6도 뭐 생략하고 5-7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강사민 부장 얘기니까. 예. 5-8도 생략하겠습니다. 5-9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5-9에 대해서 증인도 그렇고 박헌영도 그렇고 고영태도 그렇고 진짜 최서원이 말만 하면은 밤 11시 12시까지 열심히 충성을 다했잖아요. 이랬고 그렇죠? 네. 근데 2016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경부터 최순실이가 그 사업체를 정리하라고 이제 유상영이한테 고영태 모르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증인들 그렇게 다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저는 WK가 정리가 되든 말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또한 그 WK를 정리하라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5-10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2016년 8월에 WK 폐업했는데 최서원은 돈 가져간 게 거의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돈 들여가지고 설립해서 아무 실속 없이 손해만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손해만 손 보고 뗐다는 사람한테 이걸 왜 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5-11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근 K스포츠가 빨리 정상화돼가지고 기존에 하려던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데 기존의 모든 사업이 최서원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다시 사업 진행하면은 최서원 지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단 이겁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아이들 꿈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주어주는 게 재단인데 그런 일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싶다. 이 돈은 어렵게 거쳤지만은 이 돈은 정말 깨끗하게 뜻 있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뜻입니다. 그게. 기존에 최순실이 지시했던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네. 물어볼게요. 증인은 뭐 이 K스포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다 장악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이거 정상화되면 대통령 또 장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말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상황이 증인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얘기가 난리 난 그렇습니까?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님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장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예. 고영태한테 한 질문을 증인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서원이 지시하는 일만 부득이하게 다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도 최서원을 배우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최순실과 만난 기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1개월, 2015년도에 3개월, 그 다음에 K스포츠에서도 WK하고 제가 일했던 건 3개월, 얼마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K스포츠 설립한 게 최서원이가 돈 빼먹으려고 설립한 거라며요. 그 구조는 맞습니다. 계속 정상화되는 게 맞겠어요?
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순실이 징역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단을 장악할 수 있겠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네. 예. 네. 한두 가지만 네,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그 증인이 그 고영태 씨 네. 소개로 K스포츠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입사할 때 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직업을 완전히 새로 갖는 거고 본인이 또 다른 분야에도 능력도 있고 한 사람인데 네, 네. K스포츠에서 K스포츠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K스포츠는 체육재단으로서 네.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민간 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사명감도 갖고 네,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모양이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스포츠 재단이 그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한 무슨 도구 비슷하게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렇게 보게 된 시기나 무슨 계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거는 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재단에서 회의를 하고 재단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업무와 회의가 모든 결정되는 상황이 WK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재단에는 WK가 주어지는 그 최순실이 지시한 내용을 따라가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롯데에서 들어온 70억에 대해서 네, 정의는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반대하면서 네, 원래 이게 어렵게 들어온 돈이고 네, 네. 원래 뜻대로 사용을 하면 될 텐데 왜 반환해야 되느냐라고 네네.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원래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인 생각으로는 그 70억을 어떤 식으로 그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있는데 가정 형편도 안 되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의 꿈을 펼쳐주기 위해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부모도 돈이 없고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님. 저 손봉규 변호사입니다. 네. 국정조사 때 그 발언했던 것 몇 가지만 네, 확인하겠습니다. 간략히 질문하십시오. 예. 증인께서 그 국정조사를 받을 때 말이죠. 네, 박영선 의원님께서 네, 그 증인과 최서원 씨 간의 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국회에서 일부 공개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공개하셨던 그 네. 대목은 최순실 씨가 뭔가 이렇게 증인에게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라는 뜻으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듯한 예. 그런 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 네, 그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공개하지 않으신 그 앞부분, 녹취록의 앞부분을 보면은 네, 네, 증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회장님, 김수현이가 네, 네. 이진동에게 자료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녹취록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이진동 기자에게 넘겼다는 자료가 도대체 뭔가요? 저는 그 어떠한 자료를 넘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수현이 2016년 9월달에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영태형이랑 나랑 자료를 갖고 이진동 기자를 찾아간 적이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러면 그때 2014년 뭐 9월인가 뭐 자료를 찾아간 일이 있다. 그거를 연상하면서 그거를 그 저는 2016년 9월에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그 2016년 9월에 들어가지고 2년 전의 상황을 네네. 이렇게 최순실 씨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녹취록이? 그 전에 그 녹취록 전에 제가 김수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물어봐요. 김 실장을 아느냐 안다. 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일을 저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했었죠.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그래서 제가 그 김수현 녹취록에 씨가-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김수현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알고 계신 거는 김수현 씨가 이진동 기자에게 넘겼다는 거는 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 예. 2년 전에 들었을 때 그때 넘겼다는 그거다. 2년 전에 저는 그거죠. 그때 듣지는 못했고요. 네. 2016년 9월달에 듣습니다. 2년 전 이야기를. 네, 네. 언제 이야기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몇 년도에 누굴 찾아갔다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찾아갔다지 날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뭘 김수현이는. 넘겼는지도 자세한 내용은 얘기 모르고. 네.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네. 최순실 씨의 그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내용도 잘 그 모르는 내용인데 뭘 이게 넘겼다 그러니까 네, 그럼 네. 당연히 듣는 사람은 예, 좀 예. 불안하고 예, 예. 뭐가 넘겼는지 뭐가 넘어갔는지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을 뭘 알고 보고를 해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저는 당시에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순실 씨도 그때 당시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걸 생각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죠 질문 좀 네. 한 문항만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K스포츠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가 최순실이라고 하였는데 네. 정동구 이사장이 네. 최순실 측에서 청구한 영구 용역 대금 7억 원 지급을 거절하여 지급되지 않았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에 아주 영향이 큰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예. 업무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 사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맞는 구조죠. 하지만은 최순실 실제로 씨가 그랬잖아.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행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7억 원 지급이 거절됐는데 네. 어떻게 최순실이 다 그 부분은요. 그랬다는 이경재 것인가요? 변호사님도 그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과 같이. 네. 최명선 변호사입니다. 네. 증인 진술 가운데 불분명한 부분이 좀 한 네, 두 군데 간단히 있어서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네.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고영태가 고민우라는 명함 네. 파고 다닌 거 관련해서 2015년 3월 경에 최순실 씨가 고영태라는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2015년 3월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올해가 2017년이고요. 네. WK가 설립된 건 2016년 1월입니다. 네. 2016년 2016년 3월이겠죠. 예. 고영태라는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고민우라고 해라 이렇게 네, 했다는 맞습니다. 고영태라는 이름이 당시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고영태라는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왜 알려주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영태. 고영태가 알려진 건 최근 일 아닌가요? 그 전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순실의 심부름을 많이 했으니 그래서 그 심부름을 많이 한 사람이 또 WK에 있으면 또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름을 좀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롯데 70억이 들어왔을 때 70억이 들어오고 기존의 280억하고 합쳐서 350억을 가지고 뭐 최순실 씨가 스포츠 예, 센터를 예, 인수하자. 네, 뭐 인수하자는 얘기를 하신 시점이 그 70억이 들어온 이후라고. 네 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70억이 들어온 시점은 2016년 5월 말. 5월 30일. 말입니다. 예. 실제 롯데 돈을 돌려준 시점은 6월 9일. 그 상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5월 말, 6월 9일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네. 알아보고 다녔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철용 부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같이 좀 알아봐라. 한 그래서- 며칠간에 걸쳐서 알아본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간 이철용 부장도 저는 물건지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 센터가 어디에서 뭐 물건지가 나와 있는지 확인도 불가능했을 뿐더러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랐었고 이철용 부장한테도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이철용 부장이 그 지인들한테 이제 지인 한 분한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증인 얘기가 좀 이상한 게 예. 6월 9일에 돌려주기 그 전에 예. 이 재단 이사회가 개최가 됐거든요. 6월 7일쯤에 그때 이미 돌려주기를 결정을 한 거고 예.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5월 31일 또는 6월 1일 경에 예. 이 돈 돌려주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 통지가 있었는데 예. 그럼 증인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70억 받은 그 시점에는 돌려주기로 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예. 그런 와중에 그 지시를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돈이 들어오고 그 반환되는 그 사이에 얘기한 건 맞아요. 그리고 잠깐 알아봐요. 계속 알아본 게 아니에요. 길게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 70억을 반환하면서 그 지시했던 내용이 그다음
주저앉아요. 그 언제쯤 알아보셨다는 겁니까? 70억 들어왔고 며칠 뒤에.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며칠 뒤인지는. 네.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관 변호사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항입니까? 증인 네. 최순실 그리고 최서원 씨가 네. 평소 대통령을 팔고 다니고 내가 청와대가 이렇게 관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적 있나요?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저녁 식사하고 오면서 저한테 대통령 얘기를 했고요. 가장 가까운 사이고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그 부분을 했고 지금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게 2015년 예, 2015년 9월경. 예, 네. 그리고 최서원 또는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증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WK에서 대통령 관계를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는 2014년 2월 달에 인터넷 제가 찾아보면서 이제 관계를 알게 됐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직접적으로 들었고 WK에서 정부 문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개편 방안한 청와대 문건하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란 그럼 멕시코 2014년 2월 달에 인터넷 통해서 봤다는 자료는 뭐예요? 제가 최 목사를 치니까는요. 서울지방법원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이경재 변호사가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최 목사를 치니 최 목사 박정희, 최 목사 박근혜,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영태한테 혹시 최순실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맞다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의는 독일에서 최서원이 대통령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 이외에 네. 다른 장소에서 최서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WK에서 문건으로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이건 청와대 문건이다. 이건 문체부 문건이다. 이게 최서원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 느낀 적 있어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느꼈나요? 네? 느꼈다는 게 어떤 경우에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제가 2015년 8월 달에 2015년 제가 독일에 2015년 8월 11일 날 입국을 하고요. 최순실은 2015년 8월 14일 날 독일로 입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줄곧 모시고 다녔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내리는 걸 봤대요. 아, 봤대요? 이러면서 본인이 독일 온 것 자체도 누구한테 노출되는 걸 싫어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예, 최규진 변호사입니다. 아까 저기 최순실이 그 지시하면서 포스트잇에서 썼던 걸 들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게 무슨 내용,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뭘 지시하던 내용인가요? 제가 2015년 7월 말일 날 고영태를 청담동 사거리, 학동 사거리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8월 초에 최순실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을 때에 최순실이 저한테 급여를 얼마를 원하냐. 그래서 저는 새우 350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적어줬던 겁니다. 독일 가면 예. 이거를 먼저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지금 앞에 화면 보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우측에 보이시는 게 컨설팅 회사, 스포츠 에이전시, 계약서, 프롬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 조건, 계약 기간, 지급, 결제 방법 등 최순실이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으로 이제 박원호 원장 통해서 삼성으로 전달이 되고요. 예, 이 문건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승마 선수들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 양식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상단에 써 있는 게 채점표, 그다음 심사위원 그 표지, 평가, 그다음에 각 개인 성적, 그다음에 뭐 시합, 그다음에 훈련표, 컨설팅, 회사 의견서, 그다음에 밑에 써 있는 게 흘려서 썼지만 펜싱, 대표급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좀 알아보기가 약간 힘들어서요. 그 독일에서 매니지먼트 했을 때 최순실은 승마와 그 펜싱을 동시에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마는 삼성으로, 그다음 펜싱은 SK로 그렇게 진행이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이거는 어떤 서류입니까? 이거는 어떤 자료인가요? 네, 이거는 최순실이 저에게 그날 한국에서 8월 초에 마지막으로 미팅했을 때 그 급여 문제 얘기했을 때 최철 변호사라고 돼 있고요. 그 변호사님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최철 변호사는 조성민 대표 이후에 WK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철 변호사를 WK에서 봐서 저번에 일전에 나한테 메모해 주신 분이 이분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변호사 그 전화번호를 왜 적어줬냐면요. 독일의 법인을 설립하고 독일의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라. 그러면서 저한테 적어준 겁니다. 직접. 이 부분은요. 좌측 상단에 보면 ING, 인프론트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계적 스포츠 마케팅 회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다 최순실이 자필로서 다 써준 거고요. 코어 스포츠의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IMG와 인프론트 같이 그렇게 좀 만들어라. 그다음 세계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MG와 인프론트를 좀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고 플러스 고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로고는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도메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구축, 뭐 코어 스포츠, 뭐 이런 부분들 업무 지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사무기기, 사무용품 언급하면서 프린터, 종이, A4, 그 다음 테이프, 뭐 가장 본인이 좋아하시는 포스트잇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다음에 보셔도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코어 스포츠에서 등기, 공증, 상의, 그다음 회사, 그다음에 직원 셋업, 기구표 완성 이렇게 해서 업무를 또 지시한 내용입니다. 코어 스포츠에서. 이게 다 최순실 씨 글씨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 최순실 씨가 자필로 다 써준 것입니다. 그럼 포스트잇은 최순실 씨가 글씨를 써서 증인한테 줬다는 내용이고, 네, 저한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 수첩은 증인의 수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증인의 수첩을 이렇게 어떻게 뭐 달라고 해서 적어준 건가요? 아니면 예, 상황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메모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수첩을 건네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최순실의 노트북으로부터 2015년 9월경에 다운받은 문건들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네. 그 문건들이 어떤 내용의 문건들인가요? 네, 지금 제가 오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프린터 해왔습니다. 그 제시된 문건은 네. 여기서 전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복사해서 좀 조서에 붙여놔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그죠? 우리 서류 다 복사해서 좀 챙겨 놓으세요. 네, 이 문건은 그 최순실 노트북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이 문건의 최종 마지막 수정일은 2014년 12월 16일로 확인됐습니다. 예. 예, 뒤에 부분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대통령 방미 기념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컴퓨터에서 최순실 씨가
봤던 문건이고 제 컴퓨터에다 남겨뒀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뭐 편집 작업까지 하는 걸 본 건가요? 아니면 읽는 것만 본 건가요? 편집 작업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아까 충분히 신문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요. 주신문상 49항에 관련되는 반대신문과 나머지 그 녹음 파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 그 49항에 보니까 최순실이 재단기금을 1천억 규모까지 늘리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단의 회의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네. 재단 기업 1천억 규모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이죠. 회의록에. 회의록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예. 아니요, 저는 그런 그러면 사항이 회의록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재된 거는 그럼 뭡니까? 1천억에 기재된 그건 게. 최순실 씨가 지시해서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네. 그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재산 출연을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네네. 774억 원에 그쳤는 것은 알고 있죠. 그건 저희 거는 288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르 그리고-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K스포츠 미르 재단 다 합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네네. 예. 그러고 증인은 그 태국에서 좀 고영태가 태국을 떠날 때 예. 인천공항에 직접 차를 타고 데리고 그 인천공항까지 갔습니까? 예, 제가 최순실 씨가 예, 그것만 묻습니다.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예, 그거 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예, 최순실 씨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JTBC에서 그 기사가 뭐였냐면 고영태왈 최순실이 잘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밖에 없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최순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고영태하고 연락되냐? 얘기를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이래서 지금 나라가 뒤집힐 것 같다. 얘 빨리 찾아라. 찾아서 빨리 외국으로 보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증인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도 직접 나갔죠? 네, 제가 나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처음 검찰에 조사받은 날은 2016년 10월 25일인데 네, 맞습니다. 예. 조사받는 그 이틀 후에 인천공항에서 노승일을 고영태를 만났죠. 네, 고영태를 제가 검사님 방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자, 그거 하고 그다음 내 묻는데요. 네. 증인께서 네. 바로 그날 도착하는 그날 10월 27일 날 네. 오후에 네. 최순실이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하면서 네. 녹음을 하셨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은 부재중 수신이고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네. 한번 네, 했죠. 네. 자, 이것을 USB에 담았죠. 녹음했는 것을. 녹음한 거를 제가 집에서 USB에 담았죠. 네. 자, 그때 녹음할 때 네. 고영태와 고영태의 형 네. 고영술이가 네. 함께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셨죠. 전화. 같은 장소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차가 세 대였거든요. 예. 고영술 차량, 고영태 차량, 예. 또 제가 갔던 차량. 자, 어쨌든 그리고 둘은 고영술의 차에서 앉아 있었고요. 예. 저는 밖에 따로 나와서 예, 통화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근에 있었는 건 확실하죠. 네, 그 부분에 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이 이렇게 USB를 담아 가지고 네. 더민주당의 과거의 원내 대표를 지냈던 박영선 의원한테 이 USB를 건넸죠? 네, 제가 건네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언제 어디서 이 USB를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고영태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제가 고영태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영태에게 혹시 박영선 의원님 연락처가 있냐 그랬더니 고영태가 주머니에서 이만큼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님 명함을 찾아서 박영선 의원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박영선 의원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께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을 만난 것은 예. 그 8일, 12일 두 번에 걸쳐서 만났죠. 두 번에 걸쳤는데 그게 8일인지 9일인지는 모르는데 12일은 맞습니다. 10일 맞죠. 네. 그런데 네. 증인이 이 USB가 왜 하필이면 예. 과거에 더민주당 그 원내 대표를 지냈는 기자에게 주질 않고 이렇게 더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백승주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예. 아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아니죠.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예.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아니 증인 대통령 측 여기-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서 무리하고 변호사님 그러면 질문 다 끝나셨으면 대통령을 윗버리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이 또 이렇게 7회 진술조서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진실을 고발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조서를 받을 때 검찰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물론 증인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왜 더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이 피청구인 서 쪽에서만 그렇게 변호사님 그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하셨지 피청구인만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영태가요 국정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최순실이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 제가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 잡아드리면요. 고영태는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 하실 거면요. 아니요. 8일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8일날 12일날 만난 게 분명합니다. 서 청문회 언제 변호사님 나갔습니까? 이제 그만 신문하시는 걸로 예. 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증인도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청구인 측에 질문 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재판관님들께서 증인에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증인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네. 그래도 이건 또 이 탄핵 심판은 다른 형사 재판이나 국회 국정조사랑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 참고 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분명치 않아서 그걸 여쭤보는데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증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쭉 이 일을 하면서 네.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처벌을 각오하고 이렇게 뭐 증언도 하고 진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친구인 고영태도 그 신분의 두려움을 느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증인이 지금 한 일은 주로 K 스포츠하고 더 블루K 그 관련된 업무를 하신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게 부당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느낀 부분이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만나서 사단법인을 만들자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에 제가 골격을 만들었더니 최순실이 2건의 문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김종한테 전달받았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건은 그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 그다음 하나 문건은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다 완성이 되면 사단법인에서 육성할 체육인재들이 두 곳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면 거기를 사용하게끔 하고 또 그
그 스포츠 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2014년 얘기죠. 네, 2014년 3월입니다. 그걸 이제 3월달에 이제 제가 공격을 만들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접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5년 8월달 이제 독일 넘어가서 회사도 설립이 안 됐는데 삼성에서 계약을 서두른 점. 그 다음에 삼성하고 계약이 한국에서 벌써 구두로 합의된 점. 이런 부분들이 전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삼성이 그 훗날에 돈을 지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여를 안 했다는 점하고요. 당시에 선수 선발권도 다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거. 또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유라만 모든 걸 다 지원받았잖아요. 예, 그런 점. 그 다음에 2016년에 들어와서 제가 1월달에 이제 K스포츠에 와서 또 최순실이 재단을 장악했던 점. 또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부당하고 이게 말로 부정부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지금 유상영 씨, 김수현 씨가 자꾸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두 분은 그 블루K나 WK나 K스포츠하고 관련된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2016년 이후에 네네. 저 K스포츠와 관련돼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 네네. 왜 자꾸 이 이름이 나오고 이분들이 여기에 관련이 됩니까? 예, 저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과정에서 네. 유상영이 그 진술한 부분을 모니터로 봤는데요. 저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진술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이경재 변호사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순실과 유상영은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다. 그러니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용태로부터 한참 후에 그 유상영이 WK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블루K에서 일하는 것을. 예, WK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WK 영태한테 물어봤더니 언제 입사했냐 그러니까는 5월인가 6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2016년 5월인가 6월부터 WK에서 같이 일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강원도 토지 개발 때문에 초지 개발 문제로. 네네네네. 김수현은요? 김수현은 저한테 그 명절이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현이 그러더라고요. 형, 제가 최순실 그 소장님 찾아갔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좀 같이 좀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최순실하고 같이 다시 일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채용까지 된 것은 아니고 최순실은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습니까, 김수현? 월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 예, 예.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수현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오늘도 녹취록 보셨습니다만 네네. 여러 대화 내용을 녹음을 쭉 해놨거든요. 네네. 그렇게 왜 녹음해 놓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친구 김수현이랑 같이 생활하는 같은 방에서 같이 숙소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동 어플을 깔아냈답니다. 자동 어플. 예, 통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녹음이 되는 어플을 그 설치해놔서 그래서 녹음이 2,200여 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우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확인해 보는데 네. 최서원 씨는 우리 심판정에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요. 네. 지금 이 본인이 한 일은 별것이 없는데 네네. 지금 증인이나 네. 아니면 고영태 또 박헌영, 네. 유상영, 네. 김수현 네. 이런 분들이 다 자기들 이익 속을 챙기느라고 네네. 본인을 이렇게 엮었다. 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K스포츠 재단이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노조 설립을 8월 1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8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최순실 회장이 가로막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2016년 그 10월 달쯤에 저희가 노조를 다시 만드는데 그 부분은 마지막에 최순실한테 허락을 받고 만든 겁니다. 아, 그때까지도 허락을 받고 노조를 만들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혹시 고영태가 씨가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시기는 하나요? 네, 어저께도 같이 밥 먹었습니다. 네. 노승일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고요.